이거는 저희가 아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보도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파이자의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제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를 보고 저희도 좀 놀라긴 했는데 한 20만 명 넘는 분들이 보셨는데요. 그 파이자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그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안 받겠다. 나는 면제를 요청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그 종교적인 이유로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뭐 줄기세포가 어떻게 되고 뭐 낙태한 태아에서 빼낸 줄기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뭐 약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건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면제 요청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지금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신데 한인입니다. 한인인데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회사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당장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는, 본인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회사에다가 면제 요청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면제 요청을 하려고 보면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면제 요청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혼자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이것저것 정보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렵게 한 달 반 만에 면제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그 면제 승인받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저희하고 연락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전해 들었고 어제 저희 본격적으로 이 면제 승인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기까지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노하우를 저희에게 다른 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본인의 실명은 제가 공개하지 못하지만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다니시거나 직장 생활하시거나 100명 이상 근로하는 이런 곳들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지아 주에서 널싱홈 업체 중에서 상당히 큰 널싱홈 운영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의료 쪽 관련해서 간호사다 보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털어놓았고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관문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이 면제 요청을 해주는 의사를 찾는 부분입니다. 면제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종교적인 면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의료적인 면제가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의료적인 면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실제로 승인받은 사례들이 좀 더 많은 의료적인 면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의료적으로 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 자체는 이분들은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들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백신 맞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따라서 한번 좀 해보시면 확인도 좀 해보실 겸 내가 백신에 안전한가 아닌가 확인도 해보실 겸 뭐 따라해 보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이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들 주치의들을 이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내과 의사나 가정의 전문 의들은 백신 접종하라라고 권장해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뭐 10명 중에 8, 9명은 백신 맞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면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거 저 사인해 주세요. 저 백신 맞고 싶지 않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백신 맞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현장에는.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의사들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프론트라인이라는 데입니다. Frontline COVID-19 Critical Care Alliance라는 곳인데요. FLCCC, 프론트라인 해서요. FLCCC. 이 구글에서 FLCCC 검색하시면은 이 웹사이트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좀 다릅니다. covid19criticalcare.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중에서 이버맥틴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아이버맥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버맥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아이버맥틴이라는 메뉴를 갖다 클릭을 하시면 섭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 메뉴들 중에서 How to get ivermectin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의사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의사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검색하는 창이 있거든요. 화면 중간쯤에 나옵니다. 그 검색하는 창에다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 이름을 검색어로 입력을 하시면은 그 주에 연락할 수 있는 의사들 명단으로 딱 추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의사들 명단을 좀 확인하시고요. 그 명단에 보면은 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연락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원하는 의사를 선택을 하고 그 연락처로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데 이때 진단서를 끊어주는 의사들이 보통 진단서를 무료로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뭐 병원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하시고 어떤 그 프리스크립션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진료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이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적어도 100불에서 많게 받는 분들은 한 400불 정도. 이 의사들마다 부르는 비용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 100불에서 400불 정도의 이런 그 비용을 진료비를 내시고 프리스크립션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한테 이 제보를 해주신 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연락을 해가지고 100불을 주고 진단서를 받아서 그 진단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거절당했답니다. 왜 거절을 당했는가 보았더니 그 진단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면 그 백신 안에 있는 그 성분들 백신 안에 있는 성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성분들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성분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알러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백신을 맞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단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거부된 편지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성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밝혀라. 그것을 증명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거부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일단 의사를 선택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는 한데 근데 의사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메디치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텔레메디신 앱입니다.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제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셀폰에 설치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셀폰에 회원 가입한 다음에 의사들을 검색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서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앱입니다. 근데 이 메디치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가지고요. 마이프리 닥터라는 조직을 만들었던 벤 마블이라는 닥터를 찾아서 그분에게 문의를 하면 진단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프린트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아주 양식화되어져 있는 간단한 진단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75불이라고 합니다. 가장 싸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진단서가 먹혀드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먹혀드는 데들이 꽤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진단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결정을 할 때 만약에 이 고용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가 좀 까다롭게 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메디치는 좀 권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에게 제보해준 간호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좀 더 개별적으로 나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주사를 맞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별화된 그런 이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시도할까 하다가 다른 방법을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 뭐냐면 알러지 테스트 하는 곳이 있는지를 제대로 찾아보게 되는데, 알러지 테스트 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알러지 센터, 혹 알러지 케어 센터, 혹은 알러지 앤 아즈마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러지하고 아즈마, 이게 천식이죠. 이 아즈마랑 알러지를 같이 검사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을 찾아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이 알러지 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웨이팅 타임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상상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검사 받을래요라고 예약을 하면은 한 달 뒤에나 시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미리미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알러지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거기에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좀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백신 성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알러지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스팟을 하죠.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서는 그 해당 물질들을 갖다가 팔에다가 쭉 해놓고 이게 부풀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실 때 그 백신에 들어가는 성분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평소에 알러지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알러지에 대해서도 다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본인에게는 알러지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참 난감하게 됐죠. 본인은 다른 알러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알러지들이 있었냐면요. 계란 알러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폴른 알러지가 있습니다. 꽃가루 알러지. 근데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러지 없던 분들도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몇 년 살다 보면은 꽃가루 알러지가 생기죠. 저도 그런데. 이제 그 꽃가루 알러지하고 계란 알러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알러지 검사 받을 때 이제 다 같이 테스트해서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들어간 성분들 가지고 검사를 받아봤는데 백신 성분에서는 본인이 알러지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주사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들어간 성분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러지 반응이 없었으니까 백신 맞아도 돼, 맞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근데 이제 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는데, 본인이 예전에 이제 아즈마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그 기록을 다시 찾아내 가지고요. 아즈마 때문에 치료받았던 흔적, 약 먹었던 기록, 이런 것 처방전 받았던 그 기록, 그것하고 알러지 테스트 받았던 그 기록하고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요. 다른 의사를 찾았습니다.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았는데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이거 신기하죠? 예. 한국에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백신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던 의사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닥터 심이라는 분인데 이 닥터 심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한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닥터 심이 굉장히 뭐 영어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스탠포드에서 공부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분이 그래서 영어로 진단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닥터가 써준 진단서인데 근데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닥터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승인받게 되는 그러면 그 진단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진단서에 있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다중 알러지의 교차 반응으로 인해 아나필락시스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 말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is at high risk for anaphylaxis due to cross reactivity of multiple allergies. 그러니까 알러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알러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알러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교차 반응을 벌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라고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먹혔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분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내놓아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었고요. 제가 장시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FLCCC에서 닥터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메디티라는 앱을 통해서도 이 닥터 마블이라는 분과 연결해서 진단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저렴한 가격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먹힐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러지 테스트 같은 것들을 받으셔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복합적인 나한테는 여러 가지 알러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교차 반응을 일으켜서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처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이 시작해서 이 승인을 받아내기까지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저희가 봐도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의사를 찾는 작업이라든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상태에서 시작하시면은 힘드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저희가 간단한 가이드지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효과를 본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종교적 이유로 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종교적 이유로 면제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른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종교적인 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또 이걸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